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왕의 장례식은 현지 시각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96세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 절차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고령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서거를 예상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니콘 작전이란 이름의 계획인데요. 런던이 아닌 곳에서 서거할 경우를 상정해서 대비한 것입니다. 네, 장례 절차는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국 국왕에 오른 찰스 3세가 첫 대국민 연설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찰스 3세가 현지 시간 9일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찰스 3세는 연설에서 영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다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약속을 자신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성심과 존중, 사랑으로 영국인을 받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는 부인 카멜라 왕비 역시 새로운 역할에 헌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3세는 특히 장남 윌리엄을 왕세자로, 왕세자의 부인 캐서린 왕자빈을 웨일스공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웨일스공 부인은 영국 왕세자빈에게 주어지는 자기인데 찰스 3세의 전 부인인 다이애나 빈이 숨진 뒤 지금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장례 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이 오는 19일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례 일정 첫날인 오늘이죠. 여왕의 시신은 아직 여름 휴가지인 벨모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1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찰스 3세가 공식 군주로 선포되는데요. 다음 날인 12일엔 여왕의 관이 육로를 따라 스코틀랜드 의회가 있는 에딘버러 홀리우드 궁전으로 옮겨집니다. 12일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장례 행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일 늦은 밤에 여왕의 관은 스코틀랜드를 떠나 런던으로 옮겨지고 13일에는 버킹엄 궁에 도착합니다. 14일 버킹엄 궁 웨스트민스터 홀에 여왕의 관이 놓여지고 짧은 예배를 마친 뒤 일반인들이 조문할 수 있는 참배 기간이 나흘간 이어집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찰스 3세가 해외 왕가 인사들과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맞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를 국장은 현지 시각으로 19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왕의 관은 윈저 성에 도착해서 성 조지 교회에서 예식을 마친 뒤 교회 지하로 옮겨져 영면에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영국 사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영국 정부가 설정한 추모 기간은 여왕의 장례식 일주일 뒤까지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추모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별한 제약이 없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 12일까지 예정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반에 하기로 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의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다음 주에 예정된 금리 결정 회의를 오는 2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역시 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파업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왕의 서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서거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0년을 여왕으로 있었지만 생애 최후의 며칠 역시 활기차게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왕은 서거 전 마지막 주말엔 왕실 교회에서 온 성직자와 만찬과 오천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또렷했고 환한 웃음 또한 잃지 않았다는 게 함께한 이들의 얘기입니다. 서거를 이틀 앞두고 여왕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사임을 정식 수락했고 리즈 트러스 새 총리를 자신의 15번째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화면을 보면 여왕이 지팡이에 의존하긴 했지만 신임 총리와 내각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식 회동 뒤에는 사적인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7일 저녁 6시 직전에 여왕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고 다음 날 낮 12시 여왕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또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인 커밀라 파커 볼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커밀라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왕비 칭호를 받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역할이 컸다고요? 네, 1997년 다이애나가 사고로 사망한 뒤 카밀라 왕비가 얻은 별명이 국민 불륜녀입니다.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길거리에서 야유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찰스와 카밀라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다이애나 비가 사망한 지 8년 뒤인 2005년 4월 9일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도 찰스 부부에 대한 영국 국민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카밀라는 다이애나 비가 받았던 왕세자 빈이란 호칭 대신에 코널 공작 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가 결혼 이후 봉사와 자선 활동으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난 2월 6일 즉위 70주년을 맞은 여왕은 만약 왕세자가 왕이 되면 그때 카밀라를 왕비로 불러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일찍 교통 정리를 해줘서 카밀라는 이번에 영국 왕비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